대학교 2학년 재학 중에 BMW 입사를 했고 그 당시에 BMW 코리아 최연소 최단기 인증사원 타이틀을 따게 되었고요. BMW 근무하던 중 이제 포르쉐 쪽에서 또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서 포르쉐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었어요. 포르쉐 전체에서 이제 20대는 제가 유일했고 포르쉐 코리아 설립 최초로 최연소 제가 SEA 세계 판매왕 100인에 선정이 되어서 독일 본사 시상식을 다녀온 바가 있었습니다. 제 20대 시절은 정말 이 BMW와 포르쉐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배우고 즐기고 좋은 성과도 내서 지금 이런 사업 기회까지 이어져 올 수 있게 된 그런 원동력을 내 BMW와 포르쉐에 근무하면서 얻게 된 것 같아요. 세일즈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자기 합리화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세일즈맨을 자주 보곤 해요. 예를 들면은 포르쉐 매장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들어와요. 아버지가 혹시 애기 차 잠깐 보고 가도 될까요? 하게 되면은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은 차를 안 살 사람으로 여겨버리고 응대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의아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장 알던 알지 못하던 항상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 가능성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작은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오게 될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에 최선을 다하는 게 즐거웠고 차를 안 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그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을 즐긴 게 제가 세일즈를 해당 브랜드들한테 좀 잘했던 노하우 아닐까? 전 정말 자동차를 좋아했고 포르쉐를 좋아해서 세일즈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던 일과 그때 하던 일이 연결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에요. 제가 입사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자동차 앱이나 서비스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을 때였고 네이버나 다음 이런 유명 포털 사이트의 카페, 동호회 문화가 막 싹트기 시작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기회를 봤어요.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차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랑 소통하고 교감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직접 구매로 이어지시거나 그분들한테 소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BMW 다닐 때는 이제 가장 많이 팔아야 되는 특정 차량을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그 동호회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네트워크가 생기고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실적으로도 좀 연결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한글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포르쉐는 한글화가 안 된 요소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심지어 영어도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막 독일어로만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 정보라든지 옵션 정보, 기사 정보들이 나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기사들 중에 저한테 꼭 필요할 만한 기사들을 독일어과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해서 번역을 해달라고 해가지고서는 남들은 안 가지고 있는 저만의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일즈 활용했던 적도 있어요.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거는 세상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산을 앞둔 여성 고객분이세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간 수납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지표라든지 등급들 위주로 설명을 하면은 더 신뢰를 얻기가 좋을 거고요. 그 고객의 성향이라든지 뭔가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른 시간에 파악을 하고 그런 맞춤형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고객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세일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동차는 본디 이 고관여 제품이었어요. 직접 가서 앉아보고 색깔을 보고 직접 경험을 해보고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구매해야 하는 제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산업 전체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직접 내가 체험을 해보고 구매 결정을 해야 되는 제품들도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의 정보로만 내가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더 이상 직접 육안 확인하지 않고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오히려 모바일에서 할 수 없는 섹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특히 신차 시장은 중고차 시장보다도 느려서 결국 다른 여느 기성 산업들처럼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과정을 겪게 될 이 자동차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있겠구나. 디지털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아직까지 공략되지 않은 기회가 특히 신차 씬에 많은 게 제가 본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뒤늦게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적인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이 기회들 중 가장 노른자위가 어딜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 끝에 이제 가장 구매 영향력이 큰 1억 이상 고가 차량을 소유한 VIP들을 타겟으로 한 컨셉의 프로젝트가 이 어카고요. 이 어카에는 1억 이상의 고가 차량의 소유를 입증을 한 사람들만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100km는 말 그대로 100km대 신차 혹은 신차급 차량만 취급을 하는 오픈마켓 플레이스예요. 이 두 서비스의 차이는 하나는 커뮤니티이고 하나는 오픈마켓, 유통몰이라는 점입니다. 중고차 시장의 연간 규모가 40조 원인데 비해서 신차 시장은 한 74조 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자동차 금융 상품들이라든지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가입, 기타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상품들, 이런 전체 상품군들에 대한 시장까지 합치게 되면은 신차 시장은 150조 원 규모에 해당이 돼요. 제가 왜 150조 원 규모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아날로그 시장에서는 이 구매처가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생태계로 다시 개편이 되면서 신차를 사는 사람들이 후속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상품들을 모바일에서 원스톱으로 제안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차 플레이어가 온라인 모바일 신차 산업에서 역할을 잘 하게 되면은 이 150조 원 전체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100km는 이 신차와 신차급 차량들이 거래될 수 있는 오픈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입니다. 신차를 사고 팔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고객을 모은 후 이들이 이 신차 최적화되어 있는 다양한 유저 경험과 믿을 만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보다 쾌적하고 원활하게 신차를 거래할 수 있게끔 돕는 플랫폼이고요. 이러한 거래량이 쌓이게 되면은 차대번호 기반의 저희 트래픽을 바탕으로 신차 금융, 보험, 커머스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객관적 거래량을 입증할 수 있는 신차 플랫폼은 금융, 자동차, 리스, 할부, 렌트 상품과 관련된 금융사업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100km는 신차급 차량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거래해주는 중개 플랫폼 같으나 향후 자동차 이 금융상품들이 판매되고 거래되는 그 금액의 퍼센테이지율을 수수료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카 서비스는 1억 이상 고가 차량들의 오너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 세차, 구매, 판매 등을 대행을 하는 케어 서비스를 구독 상품 형태로 판매를 하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 차량들 같은 경우는 세차라든지 차량 관리, 경정비, 사고 수리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챙겨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손과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차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차를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서비스에서 제안을 하는 다양한 이 관리 구독 상품을 통해서 자동차 관리를 원스톱 VIP 컨시어지 형태로 케어받으실 수 있는 구독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구독 상품들 각각은 NFT 형태의 인증서가 함께 발행이 됩니다. 내가 소유한 고가의 차량이 어떠한 관리를 받았는지 전자인증서 형태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 관리 내역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 차량을 매각을 하실 때 이 차량의 감가상각이 방어가 되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유일한 동기부여이자 목표이자 비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얘기하곤 합니다. 지금 이미 자동차 서비스들 나와 있고 신차도 하는 팀도 있는데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생기기 전에 마이스페이스와 싸이월드라는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그들 덕분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 자동차 이 시장, 이 산업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으나 그들의 장점은 답습하고 강화하고 그들의 단점은 개선을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비스가 나타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를 제가 살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 최종 목표는 모바일 시장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을 터칭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시기가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금리가 높다, 투자가 잘 안 돈다라고 해서 굉장히 낙담하고 힘들어 하시는 대표님들 제가 종종 보곤 하는데요.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저는 그 힘든 게 그 상황과 관련된 영역에서만 힘들어야 되는데 사업 전체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로 사로잡혀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보면서 슬펐던 적이 있어요. 정말 본인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걸 성공을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좀 이 긍정 에너지를 좀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긍정성 잃지 말고 결국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